당신의 혈액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고지혈증 환자 1100만 시대, 기름진 혈액의 원인으로 꼽히는 콜레스테롤. 그런데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을 부른다는 콜레스테롤. 알고 보면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혈관의 적인 줄 알았던 콜레스테롤이 누명을 쓰고 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만드는 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변질시킨다는 진짜 독소가 따로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숨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알 수 없다. 숨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 있는 계산법은? 이거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300 이상 됐었는데 200 이하로 떨어지고.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식품 달걀. 특별한 방법으로 삶아 먹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다? 혈관의 적인가 아군인가? 우리가 몰랐던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파헤쳐본다. (2008년) 어느 날 새벽, 평온하게만 했던 그에게 찾아온 급작스런 시력. 팔다리에 마비가 찾아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골든타임까지 놓쳐버렸다. 끔찍한 후유증을 남겨버린 고통의 정체. 뇌경색 진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현재 그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한 발짝 한 발짝 버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62세 문재용 씨. 제가 편마비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뇌경색 진단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고통은 진행 중이었는데, 누구나 그렇듯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원체 좀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가 약간 좀 저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피곤해서 그런가 좀 어제 조금 술 한잔 과음했더니 그런가 이런 식으로 거의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까 딱 왼쪽이 벌써 기운이 없고 동작이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뇌경색은 다리뿐 아니라 손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데, 어떤 이유로 그에게 뇌경색이 찾아온 것일까?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고지혈증이 제일 컸었죠. 좀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았나 그러고 그때 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죠. 흔히 기름진 피로 알려진 고지혈증. 이를 진단하는 기준 중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그렇다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땠을까? 당시 혈액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보니 총 콜레스테롤 205로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용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합병증인 뇌경색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았는데도 고지혈증 합병증에 올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콜레스테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누명을 쓰고 있다? 콜레스테롤이란 몸속의 작은 지방 입자로 마치 잠수함처럼 혈액의 흐름을 타고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하면 혈관에 쌓이고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근데 콜레스테롤 몸에 쌓이면 당연히 안 좋지. 높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콜레스테롤에 관해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콜레스테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의견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몰랐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친다. 그 해답을 제시할 청균우설 자문단. 실제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겨라.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이 잠시 후. 억울한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겨라. 콜레스테롤 진실 게임. 우리가 혈액 검사들을 볼 때 총 콜레스테롤을 기본으로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어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8명,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들은 17명이었지만 65명이란 과반 이상이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치를 낮춰야 할 거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고 투표했습니다. 체내에 나쁜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혈관을 막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낮춰줘야 돼. 높으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LDL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몸속 장기와 조직들로 운송하고 말초세포로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을 다시 간으로 회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가지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다를 뿐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낮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mg/dl 미만인 사람은 뇌출혈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할 만큼 L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것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LDL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면역체계나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듯이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스며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과하면 동맥에 쌓여 혈관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70에서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의 누명.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것보다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지혈증 합병증으로 뇌경색을 겪은 문재웅 씨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콜레스테롤의 누명은 무엇일까? 사실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쌓이고 만들고 변이시키는 몸속 독소, 만성염증과 중성지방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보다 만성염증과 중성지방을 더 주의하라?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인데 마치 벽에 금이 가듯이 혈관벽이 손상되면요. 이를 메우기 위해서 출동하는 혈관 수리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알고 보면 혈관 수리공인 콜레스테롤, 만성염증으로 손상된 혈관벽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염증이 계속 증가하면 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의학계에서는 동맥이 막히는 이유가 혈관벽의 염증 때문이고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혈관 파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 또한 중성지방은요. 콜레스테롤 입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작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우리 작아진 콜레스테롤 입자는요.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가 하면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침투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요. 염증을 자극해서 혈관벽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의 누명,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만드는 독소, 만성염증과 중성지방을 주의하라. 앞서 만나보았던 문재인 씨 경우에도요.
고지혈증, 합병증이 찾아온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해서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중성지방과 염증이 뇌경색을 부른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고지혈증과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치를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 만성염증과 중성지방 등 복합적인 원인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선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몸속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콜레스테롤에 관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각기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는 체험자들. 먼저 체열을 통해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 3명의 체험자 모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을 호출하는 우승민 내과 전문의. 대체 무슨 일일까? 세 분 중에 최상화님은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3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최상화 씨. 그래서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으면 안 되고요. 이분은 지금 콜레스테롤 비율이 참 좋으세요. 콜레스테롤 양보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고지혈증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라?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LDL 콜레스테롤은 70에서 13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총 콜레스테롤의 4분의 1의 비율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화 씨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126, 또한 총 콜레스테롤 200대, HDL 콜레스테롤 50, 즉 4대 1의 이상적인 비율이기에 솔루션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 것인데, 그렇지만 다른 체험자들은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강영아 씨의 경우에 약 8대 1, 김영기 씨는 약 6대 1에 가까우며 균형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영아, 김영기 씨처럼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이상 범위인 4대 1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몸속 중성지방과 염증이 높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균형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균형 조절이 필요한 두 사람은 바로 청균설표 솔루션의 돌입. 각자 전문가에게 전달받은 특별한 지침사항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천해본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결과는 놀라웠다. 두 사람 모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안착했을 뿐 아니라 약 6대 1이었던 김영기 씨의 콜레스테롤 비율이 약 4대 1로 변화. 8대 1까지 차이났던 강영아 씨의 비율 역시 4대 1로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방해하는 중성지방과 만성염증을 배출하면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HDL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높여 총 콜레스테롤과의 4대1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 균형을 맞추면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히 감소해 체내에 필요한 양만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기. 만성염증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라. 과연 그들에겐 어떤 맞춤 처방이 내려진 것일까? 그 해답을 알려주기 위한 청균의설 자문단 전지의 김현옥 가정의학과 전문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준 첫 번째 솔루션의 키워드, 웃음입니다. 웃음으로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춘다?
웃음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6살 어린이는 하루에 약 300번을 웃지만 정상적인 성인은 보통 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실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들에게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를 보게 한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고지혈증 유발 위험을 높이는 염증 수치가 66%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26%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험자분들에게 추천한 솔루션은 하루 30분 웃기였습니다.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기 첫 번째 키워드 웃음. 웃는 것만으로도 혈관면을 도와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카테콜 아민이나 엔도르핀처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 증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팁 하나.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자극하면서 웃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웃으며 손을 자극하라? 특히 웃으면서 무심결에 친 손뼉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힘껏 손뼉을 치면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손가락만 마주쳐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손가락을 자극해 심장과 기관지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웃음과 함께 일반 박수 5번, 주먹 박수 5번 번갈아 쳐주는 것이 포인트. 손끝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까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강영아, 김영기 두 체험자 역시 30분 동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훈련을 하게 했는데, 웃음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손뼉치기도 잊지 않고 실천했다. 평소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웃게 되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웃는 것만으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번엔 체험자들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식습관 솔루션을 알아볼 차례. 그들이 일주일간 꾸준히 먹은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는데,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준 두 번째 솔루션의 키워드는요, 바로 특별한 감자입니다.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기 두 번째 키워드, 특별한 감자. 이 특별한 감자는요, 항산화 실험을 통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비이커의 고구마와 일반 감자, 그리고 의문의 감자로 항산화 실험을 진행해봤다. 같은 양의 요오드 용액을 넣고 약 1시간 후 의문의 감자가 담긴 비이커의 색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오드 용액은요, 항산화 성분에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우수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가 풍부한 이 특별한 감자를 꾸준히 섭취를 하신다면 H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키고요,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항산화 작용을 보인 식재료의 정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인 특별한 감자, 바로 인디언 감자였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인디언 감자?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체험자들 역시 일주일 동안 인디언 감자를 꾸준히 섭취했다는데, 인디언들의 천연 강장제로 불리는 인디언 감자의 정식 학명은 아피오스로 콩과 식물이지만 감자와 비슷한 생김새와 활용도 때문에 인디언 감자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 비타민 C가 고구마, 감자보다 풍부한 것을 확인. 또한 인디언 감자는 칼슘, 칼륨, 단백질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풍부할 뿐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인디언 감자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존재할 만큼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인디언 감자.
보통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디언 감자에는 껍질에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디언 감자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체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디언 감자의 속살과 껍질을 분석한 결과 껍질의 영양이 더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기 인디언 감자는 껍질째 섭취하라. 영양이 꽉 들어찬 인디언 감자를 직접 맛보기로 한 제작진. 맛이 어떠세요? 찐빵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인삼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원래 감자랑은 조금 다른 맛이죠? 네, 감자랑도 달라요. 보통 감자와는 달리 인디언 감자에선 인삼 맛이 난다? 바로 인디언 감자예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인디언 감자 속의 사포닌은요, 염증 배출도 돕고 콜레스테롤 조절도 도와주는 대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만성염증과 중성지방 배출을 돕는 사포닌 성분을 다량 품고 있어 인삼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인디언 감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균형 맞추기에 더욱 도움을 받으려면 인디언 감자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인디언 감자로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도 되면서 콜레스테롤 균형까지 맞출 수 있는 특별식 인디언 감자 쉐이크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믹서에 미리 쪄둔 인디언 감자와 우유를 함께 넣고 갈아주는 전지의 전문의. 그런데 그때 지금 뭐 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건요, 바로 호박씨입니다. 인디언 감자 쉐이크에 호박씨를 넣는다? 인디언 감자 속에는요, 중성지방 제거를 돕는 칼슘 함량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사실은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는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박씨와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을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디언 감자 쉐이크를 드실 때는요, 호박씨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콜레스테롤 변형을 막고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디언 감자의 영양 짝꿍. 견과류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박씨. 인디언 감자와 우유, 호박씨를 갈아주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인디언 감자 쉐이크 완성. 이번에는 식단 속에서 반찬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인디언 감자 활용법, 인디언 감자 볶음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미리 채 썰어둔 인디언 감자와 손질한 브로콜리도 함께 넣고 볶아준 다음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해주는데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일반 감자볶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더 넣어줘야 하거든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인디언 감자볶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비법 식재료 들깨가루. 인디언 감자 속 염증 배출과 콜레스테롤 조절을 돕는 항산화 성분인 사포닌은요,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들깨가루를 함께 먹을 때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한 지용성 성분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가루. 인디언 감자 속 사포닌과 만나면 만성염증과 중성지방 억제를 돕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한다. 초간단하게 만들어진 건강 밥반찬 인디언 감자볶음 완성. 사포닌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인디언 감자.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6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콜레스테롤의 누명.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껏 모르고 있던 콜레스테롤의 누명은 또 무엇이 있을지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일. 콜레스테롤에 대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는 제보 내용.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시 강북구를 찾았다.
매일 오전 9시 운동으로 하루를 연다는 66세 김미진 씨. 운동 자주 하세요? 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많이 나갖고 그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작년 10월부터 6개월 사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증가하다 최근 304로 치솟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아 균형도 맞지 않는 상태였다. 키 151cm, 몸무게 41kg의 마른 체형이었던 만큼 혈액 속 지방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그녀. 제가 황당하고 충격이죠. 이게 마른 사람은 그런 게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막 300이 넘게 나온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수개월에 걸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몸에도 이상 증상이 늘어났다는데 높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은 기침을 좀 많이 했고 이 머리가 막 탱탱하게 엄청 머리가 아팠어요. 기분 나쁘게 이 활동하기가 되게 싫은 거 그렇게 아프면서 속이 막 메시껍고 밥을 못 먹었어요. 진짜 그럴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더라고요. 이러다 고지혈증, 합병증이 찾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최근 들어 식단을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그녀. 그럴수록 생겨나는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기름진 걸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 쌓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로 야채 위주로 이렇게 먹고 또 삶은 나물을 좋아하고 그런데도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는 게 너무 의문스럽고. 육류는 물론 해산물도 좋아하지 않아 주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해왔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데에는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관리를 잘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잘못된 음식 섭취로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는 것은 누명입니다. 잘못된 음식 섭취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 누명이다? 기름진 육류나 새우와 같은 해산물, 달걀 등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다고 알려진 식재료들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인다고 인식돼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이 어떻게 콜레스테롤의 누명이란 걸까? 알고 보면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은 많아봤자 300mg 정도인데요. 몸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200mg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조절이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소비되는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인체에서 모두 소비돼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의 누명. 콜레스테롤은 잘못된 음식 섭취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 미국의 유명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에 의해 제기된 일명 콜레스테롤 무해론. 실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음식과 콜레스테롤은 연관성이 없고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국내 의학계에서도 음식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축적이 음식 섭취와 큰 연관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를 마음대로 섭취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를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수치와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식단 관리 역시 따라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숨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다? 제가 쉬운 계산법을 통해 그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몰랐던 숨은 콜레스테롤 수치란 무엇일까? 만약 총 콜레스테롤이 260으로 봤을 때 LDL이 180, HDL이 40이에요. 근데 이 두 숫자를 더하면 220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0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60이지만 LDL과 HDL을 더하면 220. 과연 나머지 숫자 40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바로 숨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잉여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쓰고 나면 남은 찌꺼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잘 배출되지 않으면 몸속을 돌아다니고 쌓이다가 만성염증 등 독소로 변질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면서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 정식 명칭은 렘넌트 콜레스테롤. 나머지라는 뜻으로 몸속에서 쓰이고 남은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중성지방 등이 섞인 형태이며 일명 잔여 콜레스테롤 또는 잉여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우리 몸은 신진대사라는 순환 원리에 따라 잉여 콜레스테롤이 배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하게 쌓이는데 실제 마른 체형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왔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김미진 씨의 경우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산해 보니 그 수치가 4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이상일 때 콜레스테롤 배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이상일 때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이상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유발 위험이 21% 상승한다는 연구 또한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잉여 콜레스테롤을 잘 배출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청계살에서 왔는데요. 최은미 씨 맞으세요? 어서오세요. 환한 미소가 돋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은미 씨. 요가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는 그녀. 55세의 나이에도 탄탄한 몸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세요? 작년에 이제 병원에서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요가도 하고 또 산책도 많이 다니고 이제 골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운동이 주는 활력을 통해 중년의 삶을 재충전하며 건강 관리를 한다는 최은미 씨.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309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생각지 못한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잉여 콜레스테롤을 계산한 결과 그 수치가 35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좀 저혈압이어가지고 혈압에 있어서만은 제가 이제 기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긍을 하고 했었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한테는 그 기본 상식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힘에 부치면 어지러워요. 그 고지혈이 뇌부터 해서 그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더라고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을 먹어도 가끔씩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두통이 찾아왔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에 휩싸여 일상이 버거웠다는 그녀. 이제 겨우 50대일 뿐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생각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뭔가 그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해가지고 그 밸런스를 찾으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309에서 187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은 물론
과거 35를 기록하던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14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꾸준한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실천했고 중성지방 같은 나쁜 독소가 쌓이지 않게 식단에도 변화를 줬다는데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저는 먼저 먹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을 끝내는 그런 식습관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과식과 야식을 피하면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챙기고 있다는 그녀. 그렇다면 이 외에도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비결은 없을까? 전문가를 통해 그 비법을 알아보기로 한 제작진. 그녀의 일상을 좀 더 꼼꼼하게 관찰해봤다. 그런데 제가 이 최현미 씨 생활 습관을 관찰해봤는데요. 잉여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 그녀의 일상을 되짚어 봤을 때 오전 7시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한 뒤 곧바로 주방으로 향해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물 한 잔의 그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공복에 드시는 녹차입니다. 아, 녹차요? 네. 전문가가 꼽은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비법은 바로 녹차. 녹차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잔 마시기 시작했고요. 이젠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됐어요. 정말로 콜레스테롤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은요,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보통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오직 담즙으로만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담즙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분해되지 못하고 잉여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드는데요. 녹차 속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담즙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잉여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 있는 열쇠. 바로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담즙이 잘 생성되게 만드는 것인데 녹차 속 고유 성분인 카테킨이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담즙 배설을 촉진한다는 연구 논문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식재료 녹차. 카테킨은 리파제라는 효소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리파제 역시 지질 성분인 잉여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녹차 한 잔은요,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깨워서 체내의 잉여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테킨은 위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경우 공복이 아닌 식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는데 1년 동안 아침 공복에 녹차를 마시며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최은미 씨. 녹차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간식거리도 있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삶은 달걀이에요. 조금은 독특한 모양의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이거 제가 특별한 비법을 배워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보통 계란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 이랬는데 제가 우연히 신문 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니까 좀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300 이상 됐었는데 200 이하로 떨어지고 저는 아직 즐겨 먹는 간식이 됐답니다. 녹차와 함께 아침에 달걀을 즐기면서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그녀. 무엇보다 독특한 달걀 모양 때문인지 호기심이 생긴 제작진. 달걀 맛이 좀 궁금한데요?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리 오세요. 어때요? 약간 구수하고 조금 한약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녹차 달걀이에요. 녹차 달걀이다?
과연 녹차 달걀은 어떻게 만들기에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졌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냄비에 1리터의 물을 넣고 말린 녹차잎 2큰술 넣어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파 껍질도 달걀 삶을 때 넣으세요? 예. 제가 이거 배운 건데요. 이 양파 껍질이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삶을 때도 제가 이거 한 줌 넣어요. 달걀 삶은 물에 양파 껍질 한 줌을 더해 달걀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준다. 그런데 삶은 달걀을 꺼내더니 수저로 껍데기를 깬다. 왜 달걀 삶으시라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요. 녹차하고 이 양파 삶은 물에 계란 삶는 거잖아요. 이 물이 계란 안으로 스며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더 두면 돼요. 껍데기를 살짝 깬 뒤 달걀을 삶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 껍데기가 깨진 모양대로 골고루 녹차와 양파 껍질 삶은 물이 배어들기 때문에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녹차 달걀. 그렇다면 녹차와 함께 녹차 달걀을 섭취하면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정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앞서 만나봤던 김미진 씨를 다시 찾았다. 아침마다 녹차 한 잔과 더불어 녹차 달걀 2개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해봤고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을 했다. 진짜 이게 건강 계란 같아서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체험 기간인 2주 동안 운동까지 병행하며 지침 사항을 준수한 그녀. 과연 그녀의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김미진 씨의 검사 결과 과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균형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잉여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녹차와 달걀 섭취가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잉여 콜레스테롤이 41에 이르던 수치가 8로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녹차 달걀이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더욱 도움이 되는 영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달걀 껍데기를 깨서 삶는 과정을 통해 담즙 생성을 돕는 녹차 속 카테킨과 항산화 성분인 양파 껍질의 커세틴 성분이 달걀 흰자의 단백질 속으로 스며들어서 체내 영양 흡수율을 높여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은 물론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잉여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녹차 속 카테킨 성분과 달걀 속 인지질 성분. 단, 2가지 성분은 과다 섭취 시 속쓰림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녹차는 하루 2-3잔 이내로, 녹차 달걀 역시 하루 2-3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오늘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위해 살을 빼려는 당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시한폭탄이 있다. 먹는 양이 똑같아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빠지지 않는 시한폭탄, 바로 뱃살입니다. 몸속 시한폭탄이 뱃살이다. 배는 팔다리 등 다른 장기에 비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지방이 축적되기 쉽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뱃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 복부 비만에 해당되는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복부 비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우리는 실제 늘어난 뱃살로 고민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봤다. 올해 49세의 정소영 씨. 도드라진 뱃살 때문에 설거지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그녀.
요즘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설거지할 때 계속 앞치마가 다 젖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세탁을 해야 돼요. 한눈에 봐도 볼록하게 나와 있는 뱃살. 주체할 수 없이 증가한 뱃살은 일상에 여러 불편함을 준다는데 힘들어. 자세가 안 나와요. 발톱 깎는 것조차 버거운 일. 발톱 깎을 때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담석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데 담석을 제거를 하면은 일단 소화량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배가 항상 이렇게 더부룩하게 이렇게 불러 있어요. 항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날씬했던 과거와 달리 40대 이후 갑자기 15kg이 증가하면서 늘어나 버린 뱃살 때문에 외형뿐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망쳐버린 것 같다는데 실제 최근 들어 혈액순환 장애와 어지럼증 등 전에 없었던 이상 증세가 생기면서 약까지 챙겨 먹고 있다고 한다. 너무 지금 힘들고 그래서 이거 뱃살이 지금 너무 안 빠져요. 제가 노력도 많이 하는데 너무 안 빠져서 이게 진짜 뱃살 빼는 게 정말 소원이에요. 정말 뱃살만 빠지면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뱃살로 일상은 물론 건강도 무너진 것 같다는 정서영 씨. 그렇다면 뱃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건강 문제까지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고 질병까지 부르는 이유는 바로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하지방과는 달리 장기 주변에 켜켜이 쌓이는 내장지방은 마치 공장에서 매연을 뿜어내듯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데 정상 체중이라도 허리 둘레가 5cm 늘수록 사망률이 1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내장지방 증가가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내장지방은 전신 건강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에 쌓이기 쉽다는 내장지방.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관에 쌓이면 심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의 원흉. 내장지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영상 메시지. 저희 딸이 예전에는 너무 뚱뚱하고 몸 건강 상태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아름다워져서 청진우술에 제보하고자 합니다. 제보자의 부름을 받고 전라북도 전주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따님분이 과거에 얼마나 좀 뚱뚱하셨길래 저희에게 이렇게 제보까지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남다른 풍채를 가졌던 딸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제보자. 이쪽에서 올 거예요. 사진 속 주인공이 궁금해지던 그때 우아한 발걸음과 함께 등장한 한 사람.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사진 속 주인공 오희진 씨. 다른 분 같은데요? 아, 저 맞아요. 아니 이때 몸무게가 어느 정도셨던 거예요? 이때 좀 빠져가지고 80 한 3kg? 80kg이 넘었던 과거. 그 중에서도 유독 심각했던 건 뱃살. 1년 만에 약 30kg 감량 성공 이후 2년 동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며 개미 허리에 날씬한 배를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과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 제가 좋아하는 거. 빵, 떡, 면 다 알고 보니까 탄수화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하니까요. 평생에 뚱뚱해도 되는 면자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먹고 빼면 되지 하고 막 먹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는 안 찌는데 저는 거의 40kg가 쪘거든요. 불어난 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가 다시 또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었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반드시 살을 빼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한다. 지방간이 있었고 전 술을 한 잔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장 지방이 생기면 다 독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늘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막 그랬었어요. 처지고 짜증나고.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급선무였던 오희진 씨.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 확인 결과 52.5kg. 83kg에서 30.5kg 감량. 허리둘레는 약 64cm로 25.5인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툼한 뱃살을 청산하고 개미 허리로 환골 탈태. 건강한 체형을 갖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데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이제 맞추는 걸 알아야지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건강한 음식들로 제가 요리해서 먹다 보니까는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 그중에서도 뱃살 감량에 도움을 받으려고 꾸준히 챙긴다는 식재료가 따로 있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건 율피고요. 이거는 발효 율피예요. 율피요? 네, 밤에 속껍질을 율피라고 해요. 체중과 뱃살 감량에 도움이 된 식재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밤의 속껍질이라는 율피. 제가 원래 밤을 좋아했었는데요. 영양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밤 껍질이 뱃살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밤 껍질 말린 걸로 차도 가끔 끓여 먹고 식초도 좀 해 먹다가 최근에 지인분이 발효율피를 추천해 주셔서 이 발효율피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수시로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식욕도 좀 감소가 되고 제 뱃살 감량하는데도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밤의 겉껍질을 벗겨내면 모습을 드러내는 속껍질 율피. 동의보감에 따르면 율피가 설사,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로부터 약재로 쓰여왔으며 또한 한방에서는 주름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하여 피부 미용으로도 활용돼 왔는데 그렇다면 율피가 체중과 뱃살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율피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엘라그산입니다. 율피 속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몸속 지방분해 촉진과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지방을 분해 배출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엘라그산은 천연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뱃살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갱년기가 되면 지방 분해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복부 비만 유병률이 44.5% 늘어나는데 율피 속 엘라그산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 지방세포 억제와 내장 지방 축적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실제 엘라그산 성분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촉진한다는 논문은 물론 12주간 고농축 엘라그산을 투여하자 복부 지방량이 64.2%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율피 속 엘라그산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영양 흡수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발효를 접목한 발효 율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요. 율피는 수분이 많아서 그냥 보관하기에는 잘 썩기 때문에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에 발효 공정을 더한 것이 발효 율피로 엘라그산 함량 증대와 또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서 뱃살과 또 내장 지방 감소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화 효소,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는데 실제 발효 율피 1g 속에는 엘락산 양이 석류 주스 200g, 즉 석류 1.3개분과 같을 만큼 풍부하고 한 동물 실험에 의하면 발효 율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감소는 물론 복부 지방 중량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중과 뱃살 감량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발효 율피를 꾸준히 섭취 중이라는 오이진 씨는 발효 율피를 하루에 2번 식후에 섭취한다는데 또한 말린 율피를 식초에 발효해서 활용해 왔다고 한다. 율피를 발효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식초를 먹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먹어보니까 피로감이 덜하는 것 같고요. 화장실을 잘 가게 돼서 몸이 더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율피를 발효한 발효 율피가 체중과 뱃살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 하에 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체험 참가자는 앞서 만나봤던 49세 정소영 씨와 갱년기 이후 뱃살 증가로 고민이라는 55세 김영숙 씨. 먼저 두 사람의 몸속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체질량 검사와 함께 복부 CT를 통해 내장 지방을 확인해 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할까? 오늘 두 분의 복부 CT와 인바디 검사를 해본 결과 CT상으로도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바디 검사에서도 역시 체지방량이 많아서 뱃살, 특히 내장 지방 부분에 체중 감량이 요구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영 씨의 경우 복부 전체적으로 내장 지방이 고루 퍼져 있었고 김영숙 씨의 경우 배 앞쪽과 장기 사이사이 내장 지방이 분포돼 있는 상태. 10일 동안 체험에 나선 두 사람. 하루 30분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루 2잔씩 식후에 발효 율피를 챙기는가 하면 하루 한 끼 샐러드를 먹을 때 발효 율피를 곁들여 섭취해봤는데 10일 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 몸속 상태를 다시 점검해봤다. 정소영 씨의 경우 넓게 퍼져 있던 내장 지방의 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김영숙 씨 역시 내장 지방의 분포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두 사람의 체중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분 모두 적절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발효율피를 섭취한 것이 이 뱃살과 지방 감소를 돕는 시너지 효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또한 율피에는 밤 알맹이에는 없는 탄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 발효율피 속 탄닌 역시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서 지방 흡수를 돕는 담즙산과 결합하여 내장 지방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체중인 성인들이 발효 율피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복부 지방 면적이 6.6%, 내장 지방은 7.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엘라그산은 물론 탄닌 성분까지 풍부해 뱃살과 내장 지방 감소, 중성 지방 분해에 더욱 도움을 주는 발효 율피.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이진 씨만의 율피 발효법이 잠시 뒤 공개된다. 30kg 감량에 도움을 준 오이진 씨만의 율피 발효법, 율피 식초 만들기. 먼저 천연 발효식초 500ml를 소독한 유리병에 붓고 말린 발효 율피 2줌을 넣어준다. 여기에 설탕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상온에서 3일 정도 발효시켜주면 율피 속 유효 성분들이 우러난다는데 물 1컵에 1티스푼 타서 마시거나
천연 조미료 대용으로 음식에 활용하면 좋다고 한다. 체중과 뱃살 감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근엔 발효 율피를 활용해 건강 간식도 즐긴다는 오희진 씨. 제가 원래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해야 될 음식이라서 대체제로 감자가 괜찮아서요. 감자로 자주 이렇게 샐러드를 해 먹고 있는데 포만감도 많이 생기고요.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자주 해 먹고 있어요. 먼저 찐 감자 2개 정도를 으깨준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마요네즈 대신 요구르트를 2큰술 정도 더해준 다음 취향에 따라 옥수수, 파프리카 등 부재료를 넣어주고 활용 점정, 발효율피 반 티스푼을 넣어준 뒤 골고루 섞어주면 포만감을 주면서 영양을 채워주는 건강 간식 발효율피 감자 샐러드 완성! 발효 율피 속의 엘라그산과 또 감자의 사포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내장 지방의 염증 억제와 배출의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요. 게다가 요거트 속의 유산균이 발효 율피 속 엘라그산이나 또 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발효 율피와 감자 그리고 요구르트를 더한 샐러드는 뱃살과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끼 대용으로 발효율피 감자 샐러드를 섭취하며 뱃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오희진 씨. 앞으로도 자신만의 관리법으로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데 엘라그산 성분이 풍부해 체중과 뱃살 감량에 도움을 주는 발효율피. 단, 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게 좋으며 말린 율피의 경우 하루 한 줌, 발효율피의 경우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루 1000mg 정도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